붙었군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우리 오산에 이슈가 있어요. 지금 그 이슈가 가장 큰 이슈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게 150억이라는 혈세를 그냥 물어내게 생긴 거예요. 그 일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내산미동에 서울대병원 부지가 있어요. 2008년부터 이기아 전 시장이 서울대병원을 유치하겠다고 서울대병원 측과 MOU를 맺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MOU는 무슨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는 게 아니죠. 법적 효력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기아 시장은 당장이라도 오산시에 서울대병원이 유치될 것으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됐다면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MOU를 맺어놓고 덜컥 땅을 샀던 거예요. 500억 원어치를. 그런데 그 땅은 500원어치에 500억 원에 100여 필지죠. 104필지인데요. 100여 필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주들이 70명이 넘는데 모두가 다 땅을 팔고 싶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익을 위해서 서울대병원이 와야 되니까 지금 팔아라. 이래서 땅을 매입했겠죠. 그러면 그 땅은 서울대병원을 위해서만 써야 되지요. 근데 사업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을 때는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이 땅을 원래의 토지주들이 사갈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것을 환매권이라고 해요. 그걸 환매라고 해요. 그런데 딱 보니까 MOU를 1차 맺었는데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MOU를 또 맺은 겁니다. 협약을 했는데 또 안 된 거예요. 그러면 토지보상법에는 91조 1항 2항이 붙어 있지요. 그래서 2항에는 이게 사업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을 때는 1차적으로 5년에 한 번 환매권 통지를 해서 토지주들에게 당신들 땅 도로 사가시오 라고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게 2항이에요. 그 다음에 1항은 사업의 목적이 변경되었거나 폐기되었을 때 10년 안에 또 사가시오 하고 2차로 통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산은 어떻게 했느냐? 1차 5년에 통지를 한 번 했는데 2차는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통지만 했으면 되는데 환매권 통지를 안 해서 그 토지주들이 우리가 그 땅을 가지고 있었으면 땅값이 올라서 재산권 행사를 해서 부자가 됐을 텐데 당신들이 환매권 통지를 안 하는 바람에 재산권 행사를 못해서 손실을 봤다. 그러니 배상해라. 이러고 소송에 들어간 겁니다. 2020년에. 그래서 우리가 패소를 했죠. 그러니까 나머지 토지주들이 전부 줄소송을 하겠다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걸 따질 때 처음에 100억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계산을 잘못했대요. 땅값도 그동안에 올랐고 그래서 150억 이상을 배상하게 된 작금의 현실인 겁니다. 이게 요약본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오산시 의회에서 행정사무 조사를 했어요. 여러분 행정사무 감사라고 들어보셨죠? 감사는 전방위적으로 전반에 걸쳐서 하는 게 행정사무 감사예요. 행정사무 조사는 어떤 이슈 하나를 콕 집어서 그것에 포커스를 둬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대병원 유치가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150억을 배상하게 된 이 건에 대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말이 안 돼요. 이거는 행정의 실수잖아요? 시민은 아무 잘못 없이 150억을 물어내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지금 당장 내 주머니에서 150억이 안 나가니까 이게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낸 세금에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돈은 내 돈이에요. 여기에 화가 나야 돼요. 화가 나는 것을 시민의식이라고 합니다. 화가 전혀 안 나요. 무관심해요. 그거는 시민의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화가 안 나고 분노하지 않는다면 오늘 제 강의를 듣고 분노해야 제 교육에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려면 행정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행정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행정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정이 무엇인가를 오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입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먼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제가 다짐할 수 있는 말,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제 강의 1시간 남짓을 듣고 나시면 여러분 삶의 행복 지수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방자치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행정이 무엇인가? 이걸 알면 시의원은 행정을 감시하러 들어왔어요. 집행부는 행정을 집행해요. 근데 행정이 뭘까요? 행정은 바로 여기 나와 있듯이 입법 목적에 부합하도록 강력하게 작용하는 수단이나 방법이에요. 공무원들이 뭐 좀 풀어달라고 하면 매일 법 얘기를 하죠, 여러분.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법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법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법을 떠나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공직자는 그래서 법을 따집니다. 그러면 입법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행정의 본질, 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헌법이 맨 위에 있죠? 헌법의 밑에는 법령이 있고 법령의 밑에는 우리의 지방법인 조례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헌법 밑에 있는 법령은 뭐가 법령이냐면 맨 위에는 법률이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선거법 이런 게 법률이죠. 예, 그러면 그 법 밑에는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장관령이 있어요. 여기 시행령이라고 쓰여 있는 것은 대통령령과 같은 말이에요. 그것을 검토하고 지적하고 잘못된 것은 잘라내고 고치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이러는 사람이 시의원인 거예요. 보통 사람이 무지한 건 그냥 무지한 거예요. 근데 정치인들, 행정하는 사람들이 무지하면 그건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쁜 영향이 우리에게 돌아오니까요. 그래서 저는 정치인들은 가치관과 철학이 올바른 사람, 똑똑한 사람 하면은 이것은 하나의 현상이고 이 대회를 주최하는 사람이 따로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로 국민의힘당에서 그 사람이 국민의힘이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윤리특위에 바로 붙여졌어요. 윤리특별위원회에.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법을 보세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어떤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고 안 지켜지고 고의적으로 묵살되었는가? 이런 걸 보자는 거죠. 그 뒤가 더 중요한 겁니다. 행정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일을 왜 하느냐? 저는 이 강의를 왜 하느냐, 여러분? 제가 이 강연을 하면 분명히 또 적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근데도 왜 할까요? 누군가는 해야 돼요. 누군가는 이걸 알려야 됩니다. 왜? 시민들은 모르니까요. 시민들에게 너무 어려워요, 용어 자체가. 그래서 저는 힘을 맡겨요. 그러니까 이 모양 이 꼴 아닙니까? 절대로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행정을 알기 위해서 예산을 알아야 돼요. 우리 예산 150억이 나가겠다라고 우리가 정해놓은 돈이죠. 그 예산은요, 어디다 써야 되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정책이에요. 정책을 숫자로 표현한 게 예산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을 제대로 법령과 조례에 맞게 집행을 했는가 이걸 보는 게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자, 그러면은 결산은 뭐냐면요, 이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 있어서 가장 못하고 있는 게 결산이에요. 결산을 너무 엉터리로 하는 거예요. 대충. 결산이 대충 되니까 결산을 제대로 해서 예산을 바로 세워야 되는데 결산부터가 제대로 안 되니까 예산도 엉망으로 돼요. 자, 그럼 보겠어요. 전부 법령의 범위에서 규정을 제정해요. 법령의 범위.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인 건 맞아요. 법령과 조례에서 행정 권한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서울대 병원 유치 2008년부터 MOU를 맺었어요. 여기서 법적 효력이 없는 MOU를 맺어놓고 땅부터 덜컥 샀다고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 MOU라는 것은 여자 남자가 사귀다가 연애 한번 해봅시다 한 건데 마치 결혼한 것처럼 집부터 덜컥 샀다. 그게 잘못됐다라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죠. 그것은 그 비유는 맞아요. 그러면 왜 법률 효력도 없는 MOU를 맺어놓고 땅부터 샀냐? 그 말을 하려면 그 공약을 내세우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런데 그 공약을 2008년, 2012년 그 공약을 1호 공약으로 세워서 됐잖아요. 당선이 됐잖아요. 자, 그런데 이 MOU를 맺어놓고 땅부터 샀는데 사업을 폐기하게 됐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땅판 토지주들에게 땅을 사가시오 다시 환매권 통지를 해야겠는데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150억 손해배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어디냐고 다른 동네에서 오신 분들은 여기 지도가 여기 조금 가면은 여기 내산미동이 있습니다. 저 자리였습니다. 저 위에. 그런데 토지보상법은요. 이거 머릿속에 넣고 이제 들으셔야 돼요. 토지보상법 91조 1항 2항. 빨간 글씨가 되어 있는 부분이요. 2항에 5년 이내에 환매권 통지를 한다고 되어 있죠. 5년 이내에. 이거 오산시가 한 번 했습니다. 2014년에 한 번 했어요. 2008년부터 시작했으니까요. 그래서 2010년에 토지 매입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5년에 한 번 환매권 통지를 했어요. 그런데 1항은 10년 이내지요. 2차 환매권 통지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안 한 것을 몰라서 안 했느냐, 알고도 안 했느냐, 몰라서 안 했다면 법 따지는 공무원들이 바보인 것이요. 알고도 안 했다면 이유가 있겠죠. 그런 걸 살펴보자는 겁니다. 무작정 150억을 배상하기 전에. 그래서 이 토지보상법 91조 1항 2항은 보세요. 붙어 있어요. 그쵸? 그런데 오산시에도 법률고문이 있잖아요. 오산시 법률고문에게 법률 자문을 받는데 2항만 받고 1항은 안 받았어요. 두 번의 법률 자문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두 번 다 1항에 대해서는 안 받은 거예요. 그럼 일부러 안 받았냐? 왜 그랬냐?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서울대병원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벌동 아시잖아요. 벌동에도 똑같은 사건이 있었어요. 2001년에요. 오산시가 이 벌동에 도로가 생긴다 이래가지고 땅을 매입을 한 거예요. 근데 땅을 매입을 하고 도로가 생긴다 그래서 목적이 도로죠. 근데 도로가 안 생기고 도로도 생겼는데 부분적으로 주차장과 국어가 생겼어요. 국어는 이렇게 배수로 같은 거 있죠. 예. 그래서 주차장과 국어가 생겼어요. 그러면 목적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적이 도로 낸다고 했죠. 근데 도로가 아닌 주차장이 생겼죠. 이래서 환매권이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환매권 발생했으나 오산시는 통지를 안 했어요. 왜? 도로나 주차장이나 비슷한 거 아니요?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럼 이거는 한번 물어봤으면 됐죠? 법률 자문 받았으면 됐죠? 그런데 안 물어봤어요. 이거나 그거나 똑같은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환매권이 발생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오산시가 잘못했으니 이거 손해배상해라. 그래서 우리가 13억을 물어냈어요. 그게 언제예요? 손해배상금 지급한 게 2016년에 오산시가 패소한 거예요. 2016년에는 서울대병원 유치가 사업이 완전히 폐기된 해입니다. 그러면 그때 폐기가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몰랐을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보고 갑시다. 자, 그래서 2017년에 소송은 2016년에 우리가 졌어요. 그런데 신문 기사에 나기는 한참 뒤에 2017년에 났습니다. 여기 뭐라고 났어요?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빨간 글씨. 해당 공무원이 토지 환매 업무를 제때 수행하지 않은 혈세를 낭비했다. 오산시가 말해서 뭐라고 말했냐? 2001년에 도로 개선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했고 2003년에 준공했는데 도로가 아닌 주차장으로 변경돼 환매권이 발생했다. 그런데 통보받지 못해서 손해를 봤다며 곽상욱 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토지주들이. 그래서 수원지법이 뭐라고 했냐면은 환매권이 발생했는데 통보를 하지 않았으니 오산시가 13억을 지불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오산시 관계자한테 물어보니 뭐라고 그랬냐? 해당 토지가 도로 기능과 비슷한 주차장과 국어 등으로 돼서 그게 그건 줄 알았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제가 서울대병원 부지에 대입을 해서 똑같이 읽어볼게요. 이게 똑같은가 안 똑같은가 한번 보세요. 자, 해당 공무원이 토지 환매 업무를 제때 수행하지 않아
150억의 혈세를 낭비하게 됐다. 오산시에 따르면 2008년 서울대병원 부지, 서울대병원 유치를 목적으로 토지주 74명에게 100여 필지를 샀다. 그런데 사업이 폐기됐다. 그런데 환매권 통지를 하지 않았다. 법원은 뭐라고 그랬느냐? 법원은 애초에 목적대로 사업을 유지시키지 못하고 폐기했으니 환매권이 발생했는데 2차 환매권 통보를 하지 않아 150억의 손해배상금을 오산시가 지불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오산시 관계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2014년에 1차 환매권 통지를 했기 때문에 2차는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알았다 라고 답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너무 똑같죠? 이렇게 똑같은 우리는 다 바보입니까? 벌동 이걸 생각해야 돼요. 서울대병원 부지 이 사건에는 벌동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시점에서 그러면 그 당시에 6대 오산시 의회였어요. 제가 오산시 의회 의원이었습니다. 그때. 그러면 의원이 하는 일은 크게 세 개로 알고 있어요. 주민의 대표기는 그래서 민원을 해결하죠. 행정감시기는 그래서 행정사무 감사하죠. 입법기는 그래서 조례 제정하죠. 그래서 행정감시를 했어요. 저보고 자기도 그때 6대 오산시 의원이었으면서 그때 일어난 일인데 자기는 아무 잘못 없어서 이런 강의하니?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6대 오산시 의원들은 최선을 다했어요. 그 다음에 안 될 것 같아서 수차례에 거쳐서 환매권 이거 통지해야 된다고 환매권 발언을 여러 번 했습니다. 속기록 뒤져보시면 알아요. 그 뒤에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한 거, 이 말로 한 걸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요 밑에 2008년에 MOU, 2012년에 2차 MOU 공직자들 다 알고 있었어요. 공직자들이 자기만 알고 있었을까요? 정치인들에게, 시장, 국회의원에게 보고했을까요? 당연히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과 고위직 공무원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라고 제 뇌피셜은 그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정치적 이슈가 그 당시에 2008년, 2012년인데 이미 10몇 년 전으로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그럼 2008년에도 설마 국회의원 공약이 서울대병원 유치였겠어? 이래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2008년 공약입니다. 오산을 2배로 키우겠습니다. 1호가 서울대병원이에요. 2012년 1호가 서울대병원 유치예요. 어디로 갈 수가 없어요, 이 파일은. 그러면 동탄도 통합하고 LG 평택공장 이전하고 우린 너무 잘 잊어버려요, 여러분. 잊어버리니까 정치인들은 우리를 우매하게 만들고 속이기가 쉽지요.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이건 공약에 2008년, 2012년 공약 1호 공약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제가 표로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서울대병원 유치가 안 되니까 거기에 미니어처 테마파크와 재난안전체험관 그리고 드라마 세트장이 들어섰죠, 여러분? 예, 이거를 제가 이렇게 들어섰습니다. 미니어처 테마파크 이제 다 이 사진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기사를 뒤져보고 그러면서 지금은 돌아가신 김원근 전 위원장님이 시의원 출마할 때 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서울대병원 부지를 이렇게 조각조각 내면 절대로 안 된다. 그 다음에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하는데 시민 공청회 한번 열지 않고 할 수 있느냐. 정말 옳은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이걸 하기 위해서 재난안전체험관, 미니어처 테마파크, 드라마 세트장을 두고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봤는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수백억짜리 공사하면서 시민 공청회 안 엽니까?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이건 제가 공부하면서 만든 표입니다. 이 표를 잘 보세요, 여러분. 2008년에 1차 MOU 안 될 것 같아서 2012년에 2차 MOU를 맺었어요. 이때 정치적 이슈는 2008년에 국회의원 선거, 2012년에 국회의원 선거. 그래서 1호 공약은 여당이고 야당이고 다 서울대병원 유치였어요. 공영식 위원장, 내가 의료보험공단에 있어서 내가 이걸 잘하겠어. 내가 서울대병원 유치할 수 있다. 안민석 의원, 내가 서울대 나왔고 그 말 했는지 모르겠어. 내가 국회 교육위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나만이 할 수 있다.
저도 그래서 유세차 밑에서 안민석만이 할 수 있다 이거 했습니다. 이건 팩트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2013년에 서울대 병원 측에서 이거 건립이 곤란하다라고 2013년 맨 위에 이렇게 회신을 보내옵니다.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2013년 걸동을 보세요. 걸동에 소송이 들어옵니다. 2013년에 소송이 들어오고 있죠? 2013년에. 자, 그 다음에 2014년으로 갈게요. 2014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요. 저 지방선거라는 거 밑에 사업 검토 용역이라고 있죠? 이것은 서울대 병원 부지의 다른 사업을 검토하는 거예요. 다른 사업을 검토하는데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용역을 준 겁니다. 그런데 그 용역이 2014년이에요. 2월에서 9월까지 용역이 끝나요. 그런데 그 옆에 2016년을 보면 서울대 병원 완전히 폐익이 되는 그 시점은 2016년이에요. 그러니까 폐익이 된다고 공문을 받기 전에 이미 2년 전부터 다른 사업을 계획했죠. 자, 2014년 2월에서 9월 사업 검토 용역이 끝나고 2015년에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럼 여러분 예산이라는 건요. 예산의 생애 주기는 3년이에요. 예산은 한 번 세우는데 예를 들어 작년에 예산을 통과시켜줬어요. 그러면 작년 2022년에 통과시켜준 의원들이 승인해준 그 예산은 2022년 1월부터 짜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연말에 의원들이 통과를 시켜주면 그 예산은 바로 올해 2023년에 집행을 하죠. 그리고 내년 2024년에 결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라이프 사이클은 아무리 미니멈으로 잡아도 3년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예산 편성이 2015년이에요. 그러면 그 이전부터 여기다 뭐 넣자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예산 넣은 겁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는 투용자 심사를 통과하고 설계를 추진하고 저 노란색 박스를 보세요. 지방재정 투용자 조건부 승인받아서 공사 착공, 공사 준공 쫙 일이 진행되고 있죠. 그 밑에 재난안전체험관이 들어갔어요. 또 재난안전체험관은 2016년에 부지를 선정해요. 그리고 중앙투자 심사 승인 받아서 공사 착공, 공사 진행, 준공해요. 오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저 서울대병원 부지에 굵직굵직한 건물들이 확확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아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2014년에 서울대병원이 환매권 소송이 들어오니까 이 환매권 통지 접수해가지고 이때 통지를 시작을 해요. 이때. 그런데 1차 발송을 하고 이 밑에를 보세요. 이 밑에 아무 일도 안 했죠. 여기서부터 아무 일도 안 했죠. 해야 될 일을 안 했죠. 그런데 지금 해야 될 일은 뭐예요? 2016년에 사업이 완전히 폐익이 되고 나서 환매권 문제를 해결을 해야죠. 근데 그 할 일은 안 하고 지금 다른 사업 이거 건물 세우는 데만 급급했던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2016년에 20대 총선, 그 다음에 지방선거 이렇게 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오산 시민이라면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 당시에 미니어처 테마파크에 몇백억, 재난안전체험관에 몇백억 가져왔다, 몇백억 가져왔다. 오산시에 수백 장 현수막 걸렸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돈을 많이 따왔나 봐. 이렇게만 생각하셨죠? 예. 그것의 허구를 또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걸동지구 환매권은 2013년에 소송이 접수되고 있어요. 2016년에 확정 판결에서 우리가 패소해서 돈 물어줬어요. 그러면 당연히 서울대병원 환매권도 벌써 통지서 발송했어요. 10년이 돼서 우리가 패소를 했는데 10년이 됐을 때 또 할 거라는 걸 몰랐을까요? 그런데 이때 와가지고 2020년에 환매권이 소멸이 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 통지를 해야죠. 그런데 통지를 하려면 이미 올라가고 있는 미니어처 테마파크나 재난안전 지원관은 때려 부셔야 되겠네요. 어떤 토지주가 나 그 땅 도로 살래 이러면은
저 땅을 도로 내줘야 되는데 건물을 때려 부시고 내줘야 돼요. 그런데 건물이 다 올라갔어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저 버드파크처럼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는데 이미 다 져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제 와서 반대하면 그거 다 때려 부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건물은 그냥 두고 조용히 배상금을 물어주면 되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제 생각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표를 보면은 그냥 확연히 드러나지만 걸동지구 환매권 사건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서울대 병원을 몰랐다? 그 환매권을? 그러면 우리 시의 공무원은 완전히 바보요. 그 다음에 공무원이 알았는데도 정치인들에게 보고를 안 했다? 그것은 직무유기요. 그 다음에 모두가 알았는데 그냥 갔다? 시민을 완전히 봉으로 알고 바보로 한 거죠. 시민이 아무 말 안 하고 무관심하고 환매권이 뭐요? 아 우리가 그렇게 됐디야? 이러면 뭐 어떻게 할 겁니까? 자, 그래서 이것을 요약하면 2008년에 양해각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공익적 목적으로 서울대 병원을 유치하겠다고 땅을 샀는데 그 목적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런데 환매권 통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150억을 물어내게 됐어요. 그럼 우리 잘못입니까? 그 세금은 우리가 낸 거예요. 우리 돈으로 물어내는 거라고요. 그럼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범시민 대책위가 책임이 있을 만한 정치인들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전 시장님 뭐라고 그랬냐면은 국회의원이랑 상의해서 한 거예요. 국회의원은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정치가지 행정가냐. 이것은 근데 중요한 얘기를 했더니 이것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런데 나는 아니다. 국회의원을 끼워넣는 것은 이게 그렇게 되면 애매모호해진다. 동네 아줌마도 다 아는 사실이다. 그거는 동네 아줌마. 그래서 제가 뜨끔했습니다. 저 동네 아줌마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오산시의회가 행정사무 조사를 한 겁니다. 근데 조금 이따 표현도 나오겠지만 감사원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감사를 의뢰했더니 니네가 땅을 살 때는 499억 원에 샀고 손해배상금이랑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면은 그거 합치면 611억이다. 그런데 그 사이에 땅값이 올라서 지금 그걸 다 따지니까 681억이다. 그러면은 땅을 팔아서 배상을 하면 되니까 저들은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볼게요. 그러면 공무원들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공무원들이 처음에 보건행정과에서 이 일을 맡았어요. 근데 1차 환매권 통지를 했어요. 근데 2차는 안 했어요. 1차 하고 나서 이게 토지정보과로 넘어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한 거라고 생각해서 토지정보과에 이 환매권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고 나서 토지정보과에서 회계과로 넘어간 거예요. 당연히 말 안 했죠. 그러니까 모두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보건행정과는 할 일을 다 했는 줄 알았다. 그 다음에 뒤에는 인수인계를 안 받았으니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관련 법을 위반한 거고 절차를 위반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부당하게 사업 추진했어요. 환매권 문제를 해결을 하고 건물을 올려도 올려야 되는데 건물 올리기에만 급급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감사원 결과 조금 아까 말한 게 이거예요. 핵심이. 땅값이 올랐어. 그러니까 땅을 팔아서 배상하면 되니까 오산시는 니네는 재산 손실이 없잖아. 그리고 공무원이 그렇게 한 거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가 없다. 위법 부당한 행정이 아니다. 그래서 종결 처리한다. 이렇게 왔어요. 이런 걸 전문 용어로 개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묻는 겁니다. 그러면 땅값이 오르면 재산 손실이 없어서 무죄고 땅값이 내리거나 땅값이 그냥 안 오르고 가만히 있으면 그럼 그거 유죄입니까? 세상에 이런 얘기 어디 있어요? 이거 정말 재심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무엇을 물었냐면은 오산시의회는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다. 그 다음에 시효도 만료됐어요. 그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린 다르게 물어야 돼. 우리 시민이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미 벌동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벌동 사건에서도 교훈을 얻지 못하고 뻔히 아는 것을 똑같이 부작위를 했느냐. 부작위는 행동 안 한 거예요. 할 일 안 한 거예요. 부작위를 해서 이러한 150억 사건을 만드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았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좀 더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해봐야 될 게 아니냐. 감사원이 좀 해주세요. 국민권익위가 좀 다시 해주세요.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시민은 이 문제를 따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산시 150억을 지금 주려고 한다면 말이에요. 그럼 어디서 줘요? 예비비에서 준대요. 예비비는 뭘까요, 여러분? 예비비. 예비비는 뭐냐면은 우리 예산에는 주머니가 큰 주머니가 3개가 있어요. 여러분이 들어본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회계는 일반적인 행정을 위해서 쓰는 돈, 특별회계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할아버지가 쓰는 특별한 주머니 같은 그런 특별회계, 상수도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이런 게 있어요. 이 두 개는 1년에 한 번씩 만들어가지고 1년에 한 번 편성해서 1년에 반드시 목적대로 써야 돼요. 물론 예외도 있지만. 그런데 기금은 매년 1년마다 조성하고 적립하는 게 아니에요. 기금은 좀 융통성이 있어요. 그것을 행정용어로 탄력적이라고 말을 하는데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처럼 몇 년 동안 조성을 해서 쓰고 시장이 여기서는 조금 아까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1년에 한 번 반드시 의회 승인을 받는다고 했죠. 그런데 기금은 시장이 20% 정도는 의회 승인 없이 변경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탄력적이죠. 자, 그러면 이 돈주머니가 있는데 어떤 경우는 갑자기 태풍이, 해일이, 토네이도가 어떤 경우는 튀르키예에 지진이 일어나서 돈도 내야 되고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있겠죠. 그럴 때를 위해서 만들어 놓는 그런 통장 같은 게 바로 예비비예요. 그 예비비는 지방자치법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냐. 그러니까 전부 공통적인 얘기가 예측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러면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나오고 지방재정법에도 역시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 만들어 놓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리의 150억이 예비비에서 나간다면 우리 예측할 수 없었어요? 판매권 이거 소송 들어오는 거? 예측할 수 있지요? 그러면 예비비의 목적에도 안 맞지요? 자, 이 예비비, 이 표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작년에 시장님이 610억 원을 재정안정화 계정에 좀 저 메뉴에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있잖아요. 기금에는 어떤 주머니는 돈이 남아. 그러니까 그 주머니에 돈을 갖다가 기금으로 조성해 놓는 게 있어요. 그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인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이건재 시장님이 재정안정화기금에 610억 원을 넣겠다라고 예산을 제출을 한 겁니다. 그랬는데 의회가 여기 보면은 빨간 글씨에 세모 표시가 된 것은 감액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은 증액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의회에서 610억을 삭감을 했죠. 세모로 돼 있죠. 그거 삭감하고 밑에 손해배상금으로 965억에다가 손해배상금 감정평가 수수료 5천만 원 해가지고 다 합쳐서 700억 정도를 이 삭감을 한 거예요. 예산 올렸는데. 근데 삭감을 싹 하면은 그 돈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돈 어딘가 갖다 놔야죠. 그 돈을 의원님들이 어디 갖다 놨냐면은 요 예비비, 저 끝에 보세요. 예비비로 다 싹 갖다 놨던 겁니다. 그게. 이런 게 예비비예요. 자, 그러면
예비비 알았어요. 그 다음에 매칭 사업을 볼게요. 서울대 병원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사업이 폐획이 되자 사업 용역을 다른 타당성 용역을 해가지고 미니어처 테마파크와 재난안전체험관이 들어갔죠. 그때 현수막에 미니어처 테마파크 몇백억, 재난안전관 몇백억, 현수막 많이 보셨죠? 그러면 미니어처 테마파크를 짓는데 얼마가 들었냐? 지금 90억, 총 사업비 180억이 들었는데 국비가 얼마래요? 90억. 시비가 얼마예요? 90억. 그러면 여러분 국비 도비 10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국도비 들어보셨죠? 그럼 국비는 90억 가져왔는데 시비 90억에 도비는 왜 없을까?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이건 저는 잘 몰라요. 도비는 왜 없는지 시의원들은 한번 따져보세요. 한번 알아보세요. 서류 달라고 그래가지고 아니면 설명해보라고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된 일인지. 예. 그래서 국비가 90억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국비 90억 가져오면 자기가 180억 가져왔다고 현수막에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국비가 처음에 90억이면 우리가 낼 돈이 90억이죠 앞으로. 그런데 국비 90억이 완벽하게 90억으로 돌아오느냐? 안 그럴 때도 많아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그러잖아요. 국비 도비 따왔는데 국도비가 살살 야금야금 줄어가지고 결국은 시부담이 된다.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국도비 따왔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우리를 위해서 정말 좋은가? 우리 예산에 정말 솔직하고 정직한 예산인가? 필요한 예산인가? 그래서 무조건 따왔다 그러면 받으면 안 돼요, 무조건. 근데 같은 당 국회의원 시장이라면 안 받기가 힘들죠. 국회의원이 따왔다는데 그러면은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가지고 또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돈이 모자라서 빚도 얻어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매칭이라고 해요. 매칭. 90억을 가져왔으니 우리도 90억을 대응한 거예요. 이것을 매칭 사업이라고 하고 대응 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난안전체험관은 300억이죠? 그 국비 얼마 따왔어요? 100억 따왔어요. 근데 선전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할까요? 300억 이렇게 하겠죠. 그럼 미니어처 180억에 재난안전 300억 하면 벌써 480억 되네.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100억 해서 제가 따져보니까 줄지는 않고 100억씩 받았어요. 그래서 재난안전체험관은 300억을 준 겁니다. 300억을 들여서 지은 겁니다. 드라마 세트장은 시간이 없어서 뺄게요. 그런데 미니어처 테마파크가 지금 아시다시피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매년 5억 원 이상 적자예요. 여기서 제가 이렇게 돈도 안 될 걸 왜 미니어처 테마파크를 넣냐? 이거 따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넣는 사람은 이게 이렇게 관광이 안 될 줄 알았을까요? 잘 될 거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공무원들도 해외 가서 시찰도 하고 벤치마킹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안 봐도 뻔합니다. 해외의 그 멋진 것의 10분의 1도 안 지은 거예요. 사업을 위한 사업이 되면서 계속 변경되면서 소기의 목적을 못 이뤘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근데 미니어처 테마파크를 왜 넣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죠. 지금 우리가 따지는 게. 장사가 안 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떻게 했냐는 거죠. 이기아 시장도 서울대병원 그 부지를 살 때 유치될 거로 산 거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을까요? 그런데 자꾸 연애 한번 해보자는 거를 MOU 맺어놓고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지금은. 왜냐하면 서울대병원이라는 그 1호 공약에 빨대 팍 꽂고 단물 쪽쪽 다 빨아먹었잖아요. 그래서 당선됐는데 지금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재정공시 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것은 오산시 재정공시에 나오는 결산서입니다. 재정공시라는 건 뭐냐면 오산의 재정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공공의 publicly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게 공시예요. 우리 재정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 재정 공시는 1년에 2번 있어요. 예산을 승인하고 나서 우리 오산시는
2023년에 이렇게 예산을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예산 재정 공시예요. 그러면 올해 23년에 쓴 이 돈은 내년 초에 결산을 합니다. 그게 결산 공시예요. 그러면 저는 21년 결산 공시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올해 떠 있는 건데 작년에 결산한 거예요. 그럼 작년에 결산한 거면 작년은 22년이니까 그 전해 거를 결산했겠죠. 그래서 21년도 겁니다. 그러면 이원재 시장님은 취임을 해가지고 우리의 재정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을 때 작년 7월이 취임이니까 이 재정 공시를 가지고 설명을 받았을 확률이 크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은 5개년간 오산시 세출이 증가했는데 세출 증가의 원인은? 이라고 재정 공시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세출은 뭐냐면 여러분, 세출은 지출이에요. 세입은 수입이에요. 그런데 왜 수입 지출이라고 하지 세출이라고 하느냐? 이 세는 세금할 때 세가 아니에요. 1세, 10세, 60세 할 때 해세자란 말입니다. 해세자. 그래서 예산은 1년에 한 번씩 편성하고 승인한다 했죠. 기금은 아니지만. 그래서 세출 세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출이 늘었는데 왜 늘었냐 하니까 세출 규모 증가의 사유는 미니어처 전시관 조성 사업이라고 나와 있죠. 제일 먼저. 아니 국비 따왔다며. 돈 다 있어서 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시민은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지방자치시대를 사는 여러분의 IQ가 높아져요. 그러면 미니어처 테마파크 이거 하는데 돈이 모자랐구나. 돈이 자꾸 들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 이거 있잖아요. 저기 말금터 옆에.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반려동물 테마파크도 경기도에서 무슨 오디션 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기획을 해서 그 사업을 제출을 했는데 그 오디션에서 통과가 돼서 거기서 돈을 따온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지만 결국은 그 돈은 조금 따오고 우리가 부담해야 될 돈이 이만큼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홍보를 그렇게 했을 뿐이지 그 내용을 알고 나면 좋아만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업이 평가를 받아서 잘 되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돈 안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미니어처 전시관 하는데 돈이 또 들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채무가 늘었대요. 채무가 늘어서 지방채를 269억 원을 차입했대요. 제 생각에는 시장이 취임했을 때 채무가 얼마 있습니다. 이것도 보고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돈이 많이 부족하네? 이렇게 느낄 수 있었겠죠. 예. 자, 그래서 5년간 채무 추이를 보니 밑에 채무 총계를 보세요. 그동안 채무가 없었는데 269억이 늘었죠. 이걸 표로 보면은 빨간 게 오산이에요. 근데 오산이 채무가 없다가 빚을 얻어서 갑자기 그래프가 쫙 올라갔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빚이 생긴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공공예산과 가정예산을 알아야 돼요. 가정에서는 맞벌이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열심히 아껴서 써서 남는 돈이면 다 내 돈이죠? 그럼 부자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공공예산은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생산을 해서 번 돈이 아니죠? 여러분 세금 내기 싫지만 억지로 낸 거 아니에요? 네, 세금 안 내고 못 사니까. 그래서 내라. 그래서 공적으로 뺏긴 돈입니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예산은 한 푼도 남김없이 주민에게 걷었으면 다 돌려주라는 거예요. 이때 돌려주라는 말은 주민의 복리와 행복을 위해서 쓰라는 말이에요. 우리 집 옆에 쌈지공원이 필요한데 이런 것 좀 해주세요. 주차장이 없어요. 주차장 좀 해주세요. 이러면 우리 세금 갖고 하는 거지요. 시장님이 자기 주머니 털어서 합니까? 이렇게 돌려주는 게 공공예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으면 안 좋은 거예요. 원칙이. 그래서 많이 남긴 지자체는 일을 안 한 거예요. 또는 할 일이
못 만들어낸 거죠. 이게 가정살림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이게 바로 공공예산과 가정살림의 다른 점이에요. 그럼 아까 예산 돈주머니의 종류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조금 아까 여기서 우리 특별회계에 돈이 남네? 어디 뭐 일반회계에서 돈이 남네? 그러면 그것을 재정안정화기금에 넣는다고 했죠? 종합통장 같은 거예요, 그게. 그거 재정안정화기금에 이건재 시장님이 넣으려고 하다 깎인 거예요, 그게. 근데 나중에 다 해줬죠. 왜냐하면 그때 뭐 의원님들이 화가 나서 깎아버린 것 같은데 주머니가 있는데 재정안정화 계정이 있는데 그 주머니를 탈탈 털어서 영원을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게 영원을 만들어버리면 지방교부세법에 의해서 우리 시가 페널티를 먹어요. 그게 50억인 거예요. 우리 살림에 50억이 얼마나 크냐고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의원님들이 나중에 도로 해준 거죠. 예. 그러니까 의원은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절대로. 예. 이게 바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에요. 그래서 다시 알려드리면 저 재정안정화 계정에 610억을 내겠다고 예산을 제출했는데 삭감이 됐었다는 거죠. 이제 이게 표가 눈에 들어오시죠? 예. 그러면 통합재정수지라는 것은 돈주머니 3개를 다 합쳐가지고 쓸 거 쓰고 남은 걸 보니 남은 게 있으면 흑자고 모자르면 적자예요. 근데 남는 거 좋은 거라 그랬어요? 머리를 굴려가지고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다 써야 돼요. 예. 뭘 똥돈이 될 수야 없겠지만 예, 그렇게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나 적자라면 더 문제겠죠. 적자라면. 그런데 통합재정수지가 2021년에 적자랍니다. 64억의 적자랍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재정공시예요. 제가 만드는 게 아니고. 재정공시에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의 추측은 그렇게 돌아가네요. 아마 이런 거를 들어가지고 시장이 굉장히 위기감을 느껴가지고 기자회견을 하셨었나 보다. 그래서 저는 있었던 일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자회견한 거. 시장님 뭐라 그랬냐면은 기자회견했는데 지난대의 확장적 재정운영으로 재정이 위기다. 그래서 민선 7개의 사업 중 13개가 예산 부족으로 보류되고 있다. 우리는 사업 및 조직의 개편, 전면 재구조화를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렇게 들리죠. 전 정권이 살림을 잘못 살아서 곳간이 비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이 많이 밀렸다. 그러니 재구조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들리죠. 근데 시장님은 국힘이죠. 시장님은 국민의힘이죠. 시의원님은 5명이 더불어민주당에 2명이 국힘이죠. 다수당이 민주당 의원님이죠. 민주당 의원님이 들을 때는 어떻게 들려요? 그러면 전 정권 민주당이 우리가 3대가 걸쳐서 해왔는데 민주당이 잘못이란 말이냐? 이렇게 들리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시의원님이 딱 5분 발언 해가지고 이게 기사에 난 거예요. 잘 보세요. 이거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의원님 뭐라 하셨냐면 자 2021년 결산을 보자. 지난해에만 1995억 원의 잉여금이 남았다. 이 말은 남는 돈이 2천억이다. 이런 말이에요. 잉여금이 남았다. 그중 순세계 잉여금이 958억이면 1000억이라고 칩시다. 그 중에 일반 회계만 432억 원이 남았다. 그럼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배웠으니까 이해 가죠? 근데 잉여금과 순세계 잉여금은 도대체 뭔지 모르겠죠? 이건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지방채를 얻었대요. 그런데 지방채가 269원 얻은 것도 잘못된 게 아니라 확장적 재정 운영을 위해서 코로나 시기에 적기에 필요한 지방채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방 재정 자립도를 높일 때는 지방세 세외 수입을 늘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은 잘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궁금한 거. 잉여금이 뭐예요? 순세계 잉여금이 뭐예요? 여기 기자분들 많이 와 계시는데 기자분들이 이걸 이해를 하게 되면 기사 쓰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왜 이거를 꼭 집어서 가지고 왔냐면요. 당시에 시장님이 기자회견을 했더니 그
그 시의원님이 이런 5분 발언을 했는데 시 집행부에서 별 반박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자분들이 뭐라 그랬냐면 진짜 돈이 저렇게 많은데 왜 없다고 그랬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가지고 온 겁니다.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느냐. 그러면 잉여금은요. 남는 돈이 잉여금이잖아요. 잉여금에는 뭐가 있냐면 이월금과 보조금 집행 잔액과 순세계 잉여금이 있어요. 이월금은 뭐냐면 이월금은 올해 다 써야 된다 그랬잖아요. 돈을. 1년 단위로 올해 쓰는 거야. 근데 올해 다 쓸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건 이월시켜서 하죠. 올해 죽어도 못하겠네. 그럼 내년으로 넘겨야 돼. 그럼 명시적으로 못 넘기겠네요. 이거 오늘 다 못 쓰겠네요. 올해. 이래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넘기는 것을 명시 2월이라 하고 1년에 써야 되는데 사고가 나서 못 쓰게 됐어요. 이것은 사고 2월이에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요. 만약에 시청사를 져요. 그럼 1년 안에 뚝딱 못 짓잖아요. 5년 걸려요? 계속 넘겨야겠네. 이게 계속비 2월이에요. 이게 2월이에요. 그러나 2월은 어디다 쓸 것을 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돈에는 꼬리표가 있는 거야. 시청사, 뭐 기금, 이거는 뭐 이게 다 붙어있어. 거기다 써야 돼요. 절대로 다른 데다 못 써요. 거기만 써야 돼요. 근데 2월금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쓸 돈이 쓰여지지 않고 그냥 고여있다는 거죠. 돈은 돌아야 되잖아요. 고여있어요. 쓰지 못하고. 그러니까 2월금이 많은 건 좋은 게 아니에요. 특히 사고 2월 같은 거는 따져봐야죠. 명시 2월은 명시적으로 뭐 의회 승인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보조금은 우리가 우리 힘만으로는 못 살아요. 그래서 중앙에서 우리한테 보조를 해줘요. 보조금. 근데 이 보조금도 니네 어디 써라 그럼 꼬리표가 달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다 못 썼어요. 그럼 남지요. 그것을 집행 잔액이라고 해요. 그럼 보조금 쓰다가 남으면 보조금 집행 잔액은 반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2월금과 보조금 집행 잔액을 뺀 것은 완전히 순수하게 남은 거야. 완전히. 그 완전히 순수하게 남은 것을 순세계 잉여금이라고 해요. 이때 세자는 역시 세금할 때 세자가 아니라 해세자예요. 이 세 가지를 세계의 잉여금이라고 하고 2월금과 보조금 집행 잔액을 뺀 것은 순세계 잉여금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순세계 잉여금은 그게 2천억 중에 세계 잉여금 2천억 중에 순세계 잉여금이 1,000억이고 일반 회계에서 432억이라는 말이에요. 그 의원님 말씀이 이해 가셨어요? 자, 그러면 이 순세계 잉여금은 마늘밭에 묻어둔 돈이요. 서랍 속에 쟁여둔 돈이야. 우리가 저것을 수입으로 해서 쓸 수가 있어요. 또 재산세 같은 거 깎아줄 수 있어요. 탄력세율에 의해서. 이거는 우리가 시장의 전략적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어요. 아니 광양시는 왜 재난지원금을 70만 원 줘요? 오산은 10만 원 줬는데? 이게 지방자치예요. 근데 재산세도 좀 깎아주고 그러세요. 그러면은 안 해봤으니까 공무원들이 안 하는 거예요. 좀 창의적 행정 못할까요? 그리고 돈이 저렇게 많이 남았는데 왜 재난지원금 왜 그거밖에 안 줬어요? 아주 억울해 죽겠어요. 예, 이게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순세계 잉여금 많이 남으면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행안부에서도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남으면 재정이 건전하지 못하다고 보는 거예요. 아주 안 남을 수는 없겠지만 줄이려고 노력해야죠.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은 갖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잉여금이 이렇게 많은데 순세계 잉여금이 1,000억이나 되는데 왜 돈이 없다고 그러냐? 근데 저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그 말이 아니 전 정권에서 일을 얼마나 안 했으면 우리 같이 돈 없는 동네에 1,000억이나 남어. 저는 이렇게 들려요. 그럼 이걸 표로 봐요. 이 세계 잉여금이 1993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2,000억이 남았다는 거야. 그 중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956억 이렇게 나오죠. 이 얘기 한 거예요. 이제 보실 수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중간에 다음 연도 2월액이 있잖아요. 2월액. 거기에 명시 2월, 사고 2월, 계속비 2월. 간단하죠?
알고 보면 보이는 거예요. 모르고 보면 너무 어려워요. 지금 여러분 이 정도만 알아도 시의원 눈높이에요. 그러면 이제 재정 자립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뭐 재정 자립도, 재정 자주 갖고 맨날 싸우더라고. 그러면 수입을 따져야 되는데요. 수입은 자체 수입이 있고 어디서 가져온 이전 수입이 있어요. 그런데 자체 수입에는 뭐가 있냐면 지방세와 세외 수입이 있어요. 지방세는 이번제 시장에 도장을 콕 찍어서 거기서 나가서 걷어들이는 돈이 지방세예요. 세외 수입은 세금은 아닌데 수입이에요. 수수료, 사용료, 쓰레기 봉투 뭐 이런 거, 주차장, 요금 이런 게 세외 수입이에요. 우리의 자체 수입은 지방세와 세외 수입이에요. 요거. 그리고 또 보조금이 내려와요. 이게 바로 이전 수입이에요. 그러면 오산시 세입 지역을 볼게요. 여기 약간 분홍 색깔의 이 표가 지방세 세외 수입 보이죠? 요만큼이 우리의 자체 수입이에요. 요만큼이. 자, 그 다음에 안양에서 오신 분도 있고 지금 수원에서 오신 분도 있어요. 안양은 보면은 저 붉은 부분이 우리보다 훨씬 크죠? 용인에서 오신 분도 있어요. 용인은 훨씬 크죠? 잘 사는 거예요. 자립도가 높은 거예요. 근데 신문 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이 정권이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든다. 용인, 이천, 화성, 평택 300조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든다 하는데 그러면 거기는 순세계 이연금 같은 걸 빗대서 다시 얘기해 볼게요. 재정 자립도가 높으려면요 돈이 어디서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그 의원님은 재정 자립도를 높이려면 지방세와 세외 수익을 늘리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고열을 짜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원시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있어서 수원시에 내는 세수가 1년에 6천억이요. 우리 본 예산만큼이에요. 삼성전자 하나가 오산을 먹여 살려요. 그런데 반도체가 화랑이다 그러면 1년에 1,000억이 그냥 더 떨어져요. 그러면 1년에 써야 될 예산을 다 편성을 하는데 편성을 다 해놨는데 반도체가 장사가 잘 돼서 갑자기 1,000억이 떨어졌어요.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가요? 그냥 순세계 잉여금으로 남는 거예요. 그럴 때 순세계 잉여금이 남으면 갑자기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졌으니까 순세계 잉여금이지. 우리처럼 어디서 돈벼락 맞을 일이 없는 데는 순세계 잉여금이 많으면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그럼 재정 자립도를 볼게요. 재정 자립도는 공식이 전체 예산 중에 자체 수입. 아까 자체 수입 뭐뭐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방세와 세외 수입. 이걸 더해가지고 곱하기 100한 거예요. 이게 재정 자립도야. 재정 자주도는 그거 갖고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주는 지방 교부세, 조정 교부금, 광역에서 주는 이거를 합쳐서 곱하기 100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사는 것은 지방 재정 자립도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재정 자주도 갖고 사는 거죠. 오산시 재정 자립도가 25.22%라고 작년 결산 보고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올해 며칠 전에 3월 17일에 나온 걸 보니까 재정 자립도가 우리가 30%가 넘어갔고 재정 자주도도 조금 높아졌다고 나와 있긴 하는데 제가 받은 자료는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용인시 재정 자립도는 48.66. 용인시는 잘 사는 동네인데 이번에 반도체 클러스터 때문에 더 잘 살게 되는 거죠. 우리도 하나입니다. 우리 세금에서 이 돈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정치가 여러분 우리랑 관계가 없습니까? 정치에 관심 가지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제 강의를 듣고 조금이라도 이해가 가셨으면 남에게 전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모르는 거 있으면은 물어보세요. 그리고 시정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하다 보면은 행동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행동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이래서 되겠습니까? 재심 청구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여러분 이름 올려주세요. 이게 행동이에요.